무수히 많은 3점 허용과 높이 부재를 해결하지 못하며 충격적인 대회 첫 패배를 경험한 미국 대표팀. 이제 패배는 곧 탈락을 의미하는 토너먼트가 시작된 가운데 그들의 8강전 상대는 유럽의 복병 이탈리아였습니다. 사실 미국과 이탈리아 사이에는 한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요. 바로 당초 약속과 달리 이탈리아 대표팀이 아닌 미국을 선택한 파올로 반케로의 존재입니다.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자국을 배신한 반케로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상황. 하지만 전력 차이를 감안하면 미국은 버거운 상대였습니다. 직전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려는 미국은 제일런 브런슨의 리버스 레이업으로 경기 첫 득점을 올렸고 초반부터 달라진 수비 집중력을 선보인 듯 했지만 자렌 잭슨 주니어는 1분 만에 반칙을 범하더니 얼마 안가 오펜스 파울을 추가하며 또다시 파울 트러블에 빠집니다. 이번 대회 내내 잭슨 주니어는 상대가 아닌 반칙과 싸우고 있네요. 자칫 코트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갈 수 있던 순간이었지만 덕분에 일찌감치 스몰 라인업을 돌린 미국은 미칼 브리지스의 엔드원으로 어수선하던 흐름을 돌려놓았고 하필 시모네 폰테키오의 턴오버는 반케로 앞에서 나오고 맙니다. 비록 관심을 모았던 반케로의 첫 야투는 림을 빗나갔지만 반케로의 빅맨 수비는 기대 이상이었고 잭슨 주니어의 갑작스런 이탈에도 미국은 리드를 사수합니다. 그러던 쿼터 4분경 미국이 벤치 유닛들을 투입하는 동안 이탈리아는 선수들의 계속된 실책은 물론 유일한 NBA 리거 폰테키오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탈리아의 답답한 외곽 지원은 심각한 수준이었고 타이리스 할리버튼은 재치있는 속공 3점을 터뜨립니다. 그나마 쿼터 2분경 에이스 역할을 해야 할 폰테키오의 레이업 시도가 브랜든 잉그램의 골텐딩으로 처리되었지만 잉그램은 곧바로 갚아주는 3점을 성공시켰고 오스틴 리브스 또한 멋진 스텝백 3점을 추가합니다. 오늘도 벤치 라인업이 가동되자 격차를 벌리고 있는 미국. 이 정도면 이번 대회 컨셉이 아닌가 싶네요. 항상 3점이 문제였던 미국의 1쿼터 외곽 생산력은 훌륭했고 타임 이후 폰테키오가 스텝백 3점으로 이름값을 해내자 Nice pass to Portis. Halliburton. 곧바로 할리버튼과 포르티스가 멋진 덩크를 합작합니다. 역시 미국의 쇼타임은 할리버튼이 책임지고 있네요. 이후 휴식차 폰테키오가 빠진 이탈리아는 해결사 부재를 노출했고 마인드가 남다를 반케로는 10점 차를 만드는 득점을 올려놓습니다. 이 장면을 만든 선수 또한 타이리스 할리버튼이었죠. 쿼터 후반부터 미국의 득점 러쉬는 위력적이었고 이 정도면 그들에게 패배 후유증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이 쿼터에서도 이탈리아의 단조로운 공격은 계속되었고 기가 꺾인 선수들은 레이업 찬스에서마저 패스를 돌립니다. 분위기를 장악한 미국은 주전들을 다시 투입했고 두 팀의 간격은 점점 커져가는 듯 보였죠. 이날따라 브리지스의 공격 적극성은 난달라 보였고 이탈리아는 좋은 찬스를 만들고도 메이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미국 또한 이 무렵 외곽 생산력이 다시 떨어져갔고 조시아트의 오펜스 파울은 좋지 않은 타이밍에 나옵니다. 미국 입장에선 공격이 정체될 수도 있는 상황. 그러나 이탈리아는 상대의 야투가 주춤할 틈을 활용할 능력이 없었고 주전 선수들 중 가장 활약이 좋던 미칼 브리지스는 이탈리아의 의지를 꺾는 엔드원을 완성해냅니다. 확실한 센터가 없는 이탈리아는 3점만을 난사했고 이런 양상은 미국이 바라던 모습이었죠. 최악의 빈공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던 이탈리아. 이 와중에 평균 10득점도 올리지 못하던 브리지스는 벌써 11점을 찍었고 에드워즈와 반케로는 깔끔한 투맨 게임을 합작합니다. 반면 이탈리아 선수들의 야투는 눈물나는 수준이었죠. 그나마 반케로를 블록하는 폰테키오의 멋진 수비는 무너지던 그들의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장면이었지만 자비가 없던 천조국은 속공 3점을 추가했고 한 포지션이 아쉬운 이탈리아는 허무한 실책을 범합니다. 내심 이변을 기대했던 선수와 감독의 표정은 어두워졌고 오늘 미국의 에이스 역할을 하던 브리지스의 3점과 폰테키오의 오펜스 파울은 이탈리아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Halliburton. Oh, the follow putback jam. 그리고 여기서 나온 오스틴 리브스의 하이라이트급 풋백 덩크. 그의 숨겨진 운동 능력을 또 한 번 확인함과 동시에 리투아니아전에서 구겨졌던 체면을 회복하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던 천조국 농구의 위험은 빠르게 돌아왔고 전반전은 미국의 22점 차의 일방적 우위로 종료됩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아쉬웠던 점은 에드워즈의 무득점이었지만 그는 3쿼터가 되자마자 3점으로 첫 득점을 기록했고 미국의 멋진 패스 플레이는 하트의 3점으로 이어집니다. 이탈리아는 팀의 유일한 희망 폰테키오에게 모든 걸 기대해야 했고 그들이 내세운 지역 방어는 브리티스의 뜨거운 슛감에 무너졌죠. 다만 득점 직후 브리티스는 이탈리아 벤치에 세레모니를 하는데요. 자존심이 상한 이탈리아는 폰테키오의 덩크로 갚아주나 했지만 브리티스가 빠르게 응수하는 3점을 터뜨립니다. 역시 미국은 어떤 선수가 폭발할지 예측할 수 없는 팀이네요. 이후에도 이탈리아는 폰테키오 외에는 득점할 선수가 없었고 이날따라 브리티스의 미친 퍼포먼스는 엄청났습니다. 에드워즈가 아닌 브리티스가 미국의 득점을 이끌고 있네요. 드디어 30점까지 벌어지는 미국의 리드폭. 10%에 머무르고 있던 이탈리아의 3점 성공률은 절망적이었고 미국의 신나는 속공 농구는 가장 그들다운 전술이었습니다. 이래서 반케로가 이탈리아가 아닌 미국을 택한 걸까요? 타임 이후에도 완전히 처진 이탈리아의 경기력은 수습 불가였고 The board. A player of his ilk. Oh! That's more like it for He, Paolo. that one off the board. Now Reeves from the right corner. 파울로 반케로의 고국에 대한 블록은 오스틴 리브스의 속공 3점을 만들어냅니다. 이탈리아로서는 반케로에게 당했기에 더욱 뼈아프겠네요. 이 와중에 이탈리아는 손쉬운 3대2 속공을 살리지 못했고 이 시점 남은 관심사는 승패가 아닌 미국의 쇼타임 여부였죠. 무리한 덩크를 시도하다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을 저지른 잉그램은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는 3점 블록을 시전했고 미국의 벤치 분위기가 완전히 축제였던 3쿼터 막판. Oh, Procito, what are you doing? And the alley-oop does not lay it up. He scores right at. 할리버튼은 이번 대회 최고의 어시스트로 기억될 장면을 연출합니다. 예전 자말 크로포드가 보여줬던 비트윈 더 레그 패스와 매우 유사하네요. 승패가 결정된 마당에 이탈리아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타이리스 할리버튼은 수비를 달고 풀업 3점을 터뜨리더니 이번엔 수비를 완벽히 벗겨낸 뒤 백투백 3점을 추가했고 다음 포지션에서는 3연속 3점 슛을 폭발시킵니다. 오늘 미국은 브리티스와 할리버튼이 이끌고 있네요. 이 무렵 멘탈이 붕괴된 이탈리아 선수들은 손쉬운 레이업을 놓쳤고 가장 출전 시간이 적던 워커 캐슬러가 리버스 덩크를 꽂아 넣습니다. 여기에 오스틴 리브스는 상대를 능욕하는 드리블까지 구사했죠. 이후 경기는 이탈리아 감독의 나라 잃은 표정과 함께 미국의 37점 차 승리로 종료됩니다. 이미 승부는 2쿼터에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반케로의 국가 선택 능력은 좋은 것으로 결정되었죠. 굴욕의 대패를 당한 이탈리아는 순위 결정전으로 밀렸고 미국의 4강 상대는 독일과 라트비아의 승자입니다. 리투아니아에게 패하며 위기설이 돌기도 했던 미국 대표팀. 그러나 한 번의 패배는 그들을 각성시켰고 밖에 많은 미국 대표팀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